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경쟁에서 번번이 아베 총리에게 패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잘 버텨내는데 국민과 기업은 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자신이 번번이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문재인이 아베에게 지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성 경쟁에서 KO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법무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의 가와이 법무상은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참의원, 중의원 의원을 7선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아내가 최초로 참의원, 일본의 상원에 해당이 되죠.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법정 한도액의 2배를 지불했다고 해서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주간지가 폭로하자마자 하루 만에 가와이 법무상은 사퇴했습니다. 아베 총리 관저를 찾아가서 사표를 냈고 아베는 즉시 수리했습니다. 그 자신도 선거구에 선거 국민들에게 감자를 제공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이 법무상은 그 아내와 자신의 의혹에 관해서 부인했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퇴를 했는데 그는 사퇴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다. 나와 아내에 관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법무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는 조금이라도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아내와 상의한 후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내와 상의한 후에. 아베 총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와이 법무상을 임명한 것은 나다.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아니, 의혹의 정도가 정경심 교수를 포함한 조국 가족의 의혹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소설가 이회수는 정경심 교수의 딸 을의 의혹이 정유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했는데 조족지혈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조국 가족 일가의 의혹에 비해서 조족지혈에 불과한 그 정도 가지고 가와이 법무상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개월을 질질 끌고 온갖 지저분한 일을 국민에게 안겼습니다. 사과도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성 경쟁에서 아베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일 갈등을 푸는 해결 방법에서 질질 밀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 천황 즉위식에 축하 사절로 가서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문재인의 친서, 정상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그동안 파견된 비밀 사절, 이런 사람들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측에게 정상회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관계 개선 방안을 애걸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베와 일본 정부는 한 칼에 자르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을 포함한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이런 것을 바꿔라. 약속을 지켜라. 아베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상회담의 게임에서 문재인은 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미 외교에서 참패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찰떡 동맹, 찰떡 궁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한일 갈등에 트럼프가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요청을 했지만 트럼프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맹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정도나 갑자기 올려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장이 무리이지만 한국이 제대로 대접받는 동맹이라면,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제대로 대접받는 친구라면, 한미관계가 혈맹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고함을 다졌더라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우습게 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쏟아내는 험한 말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을 이용해 먹는 최악의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들, 이건 문재인의 대미 외교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 11월 말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파기가 실행되기 전에 파기를 취소해라. 지소미아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를 압력으로 사용을 해서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거꾸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국 외교에서도 아베에게 문제는 참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2012년 일본이 센가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 위다오, 센가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이래 토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의 자동차들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공격, 이것을 포함을 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것이 가열되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주 복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문재인은 아베에게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아베의 굳은 얼굴로 잠깐 악수만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G20 개막 전날 아베와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중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한일 신시대를 서로 얘기했습니다. 일본에는 새로운 천황의 즉위로 인해서 레이와 시대가 개막이 되고,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는 올해 한일은 새로운 신시대로 진입하자, 과거에 악화됐던 관계는 완전 정상화됐음을 선언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한국을 제안한다는 한한령. 한국의 가수들, K-POP 가수들은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대형 항공사 웹사이트에는 한국에 관한 관광 내용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터진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음대 오케스트라가 중국을 방문하려다가 한국 단원 3명에 대한 비자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거부되자 공연이 연기된 사건. 사드 미사일에 관한 중국의 보복이, 이 문재인 정부가 한심하게 3가지
대규모의 안보 주권 포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취임 6개월 만에 중국에 내건 이런 굴욕적인 양보 카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문재인 정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대중외교에서도 아베에게 철저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지지 않는 나라, 국민과 기업은 버텨내는데 대통령이 참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